지금 보시는 이 장면, 화면 속 여성의 표정을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곧 눈물을 보일 것만 같은 얼굴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는 걸까요? Oh my god, j'ai genre le cœur qui bat à 1000 à l'heure. 이 모든 이야기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시작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는 건 보통 6개월, 길어야 1년이면 끝나는 게 정상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추억은 추억으로 남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흔한 수순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했던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조금 다른 흐름이 보입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결국 다시 비행기 표를 끊는 경우가 유독 많다는 것인데요. 프랑스 출신의 마논 역시 그런 경우였습니다. 마논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약 6개월간 서울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모든 일정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갔는데요. 그런데 막상 돌아가고 나니 마치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으로 돌아오는 일이 더 버거웠던 것이죠.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마논은 매일같이 한국을 그리워했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단 하나의 계절이 봄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결국 다시 비행기 표를 예약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가장 친한 친구 줄리아와 함께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이 짐을 푼 곳은 경복궁 바로 앞에 위치한 작은 숙소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궁궐 지붕과 멀리 남산타워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에 마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Sur la N-Tower là-bas qui dépasse et littéralement fenêtre ouverte sur le palais. Mais c'est tout simplement un rêve. C'est iconique, c'est le mot. Le mot. 평범한 가격대의 숙소에서 이런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논에게는 또 하나의 호사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배가 고팠던 두 사람이 찾은 첫 식당은 한적한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를 한 입 먹은 줄리아는 너무 맵다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그 와중에도 손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마논이 가장 놀라워했던 부분은 다름 아닌 가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푸짐하게 먹은 한 끼가 한국 돈으로 약 17,000원, 유로로 환산하면 단 10유로 정도였던 것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식당에서 10유로면 커피 한 잔 가격에 불과하다며 마논은 관광지가 아닌 동네 식당을 찾아다니는 것이 한국 여행의 진짜 비밀이라고 줄리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곧바로 인왕산으로 향합니다. 완만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마논은 1년 전 매일같이 걸었던 익숙한 풍경에 다시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경복궁 근처에서 한복을 빌려 입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한복 차림으로 걷는 순간 마논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다며 감탄을 멈추지 못합니다. 길을 걷던 도중 우연히 마주친 다람쥐 한 마리에도 두 사람은 한참을 멈춰 서서 구경하는데요. 도심 한복판, 그것도 궁궐 옆에서 다람쥐를 마주치는 것 자체가 두 사람에게는 더없이 낭만적인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심을 든든하게 먹은 두 사람은 곧바로 디저트 투어에 나서는데요. 1년 전 마지막으로 마셨던 마차 음료를 다시 맛본 마논은 감격에 젖은 표정을 짓습니다. 음료 하나에 7,000원. 줄리아에게는 이 정도 퀄리티의 디저트가 이 가격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이 찾은 곳은 인왕산을 테마로 만들어진 5층짜리 대형 카페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수록 끝없이 새로운 공간이 펼쳐지는 구조의 마논은 완전히 압도되고 마는데요. 박물관이라고 해도 손색 없을 정도의 규모와 디테일을 보며 마논은 이게 정말 카페로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맞는지 몇 번이나 되묻습니다. Faire tout cet espace un café et que ce soit rentable. Combien ils payent de loyer? 한국에서는 카페 하나도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콘셉트와 경험 자체를 통째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그제서야 체감하게 된 것이죠.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으로 향합니다. 빌딩 사이로 흐르는 인공 하천을 따라 걷다 보니 물속에 백로 한 마리가 한가롭게 발을 씻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도심 속에서 야생 조류를 마주치는 낯선 풍경에 두 사람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게다가 하천 옆에는 누구나 책을 꺼내 읽을 수 있는 작은 노상 도서관까지 마련되어 있어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책을 읽으며 쉬어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무척 평화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청계천을 따라 도착한 광장시장에서는 글루텐이 없는 쌀도넛을 맛보는데요. 도넛 하나에 단 1,000원. 만호는 한국을 떠나기 전마다 매번 이 도넛을 사서 프랑스에 있는 부모님께 선물했다며 자신만의 작은 전통이라고 소개합니다. Mon enfance que je vivais à Séoul. À chaque fois que j'en parle, on dirait que ça fait 15 ans que je suis pas venue. Je suis venue l'année dernière. Tous les ans, elle a ramené à ses parents. Avant de prendre l'avion pour rentrer en France en janvier 2025, je suis venue ici, je suis allée en acheter 5 et je les ai mis dans mon bagage cabine et je suis rentrée en France avec et je les ai fait manger à mes parents. J'étais en mode petit souvenir. Texture de mochi, c'est un peu élastique, ça me rappelle l'enfance. Mais les goûts de ma grand-mère.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영상을 시작할 때 잠깐 보셨던 그 장면이 시작됩니다. 여행 중반 만호는 줄리아를 데리고 자신이 1년 전 실제로 살았던 동네로 향합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만호는 익숙한 듯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그러다 문득 1년 전 이 동네에서 매일 마주쳤던 안내문 하나를 떠올립니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없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면서도 단 한 번도 무섭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는 만혼의 말에 줄리아 역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걷던 두 사람은 마침내 만혼이 살던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매일같이 손톱을 다듬으러 가던 네일샵이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건물 출입 비밀번호조차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에 만호는 옥상에 올라가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Les codes de l'appartement où je vivais n'ont pas changé. Je suis sur le rooftop. Oh my god. J'ai genre le cœur qui bat à 1000 à l'heure. 영상 초반에 보셨던 바로 그 표정이 사실은 이런 순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만혼의 모습에서 이 도시에 대한 그녀의 애정이 단순한 여행자의 감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출출해진 두 사람은 근처 편의점에 들렀는데요. 즉석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테이블부터 온수기, 가지런히 정리된 진열대까지 단순한 편의점이 이 정도로 체계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줄리아는 한동안 매장을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행 마지막 날 두 사람은 강남으로 향해 가로수길과 압구정 일대를 둘러봅니다. 화려한 매장 인테리어에 압도된 만호는 결국 1시간 가까이 고민한 끝에 안경 하나를 구매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며 만호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자신이 떠난 적조차 없는 것 같다는 만혼의 말. 떠난 순간과 다시 돌아온 지금 사이에 그저 일주일 정도가 지난 것 같은 기분이라며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녀의 표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이지만 만혼에게는 단 하루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 곁에서 줄리아는 처음으로 이 나라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짧은 교환학생 시절이었겠지만 만혼에게 한국은 떠나도 결국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단 하나의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